이번 엔비디아의 실제 실적 발표에서 전술 차원에서 민첩하게 움직이셔야 될 텐데요.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좋은 추정치를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그러한 컨센서스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매출이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전후회 여러분, 오늘은 전략회의가 아닌 전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략과 전술의 가장 큰 차이는 전략은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다루는 것에 가깝고요. 전술은 그 환경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수단을 가지고 그 방법을 잘 활용하느냐라는 좀 더 작은 범위고 더 신속하고 민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전술이죠. 자, 오늘은 엔비디아를 가지고 전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회사 마크가 또 특별하게 녹색이네요. 제가 이 펜을 녹색으로 사용하잖아요. 제 책을 봐주셨던 분들은 복잡계 투자의 책이 녹색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저는 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빨주노초파남보라는 색깔 중에 가운데 색깔이 녹색입니다. 중용을 나타내는 색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서 녹색을 쓰는데 엔비디아는 왜 녹색을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실적 기대치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보시면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추정치의 숫자에 가깝게 시장 기대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가 줄 부분에 대해서 최근 시장의 추정치는 이게 지금 에버리지 추정치로 그 야후 파이낸스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시장에서 그 여의도랑 뉴욕의 일정 부분 아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분들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살짝 평균치보다는 높은 정도의 이 추정치가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추정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을 비트할 수 있느냐, 더 괜찮은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에서 매출 데이터에 대해서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이익에 대한 데이터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성장주의 경우에는 이익보다 매출에 대한 중요성이 거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 성장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장주가 아닌 그러한 안정적인 배당주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는 매출보다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렇게 대장주, 성장주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는 매출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치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시장의 현재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바로 전에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울 만한 추정치를 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평균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보다는 좋은 추정치를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그러한 컨센서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차트에서 유익 있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고 있는 투자 의견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보십시오. 지금 6월과 7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셀 의견은 전혀 없는 게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홀드 의견, 중립 의견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 의견도 굉장히 비중이 작은 걸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매수나 강력 매수 이 부분에 투자 의견이 되어 있는데 지금 8월 달에 들어온 의견들을 보시면 자, 8월 달의 의견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셀 의견도 보이고요. 홀드 의견의 비중이 확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최근에 AI에 대한 긍정론 반대로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최근 몇 번의 그 언급드린 내용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6월과 7월처럼
시장이 극단적으로 좋은 쪽에 파저티브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기대치와 조금만 못 미치는 것이 나오면 아주 크게 안 좋은 쪽으로 반영합니다. 반면에 지금 8월 같은 정도에 이런 정도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언론에서 표현할 때는 아직도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포트폴리오나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월, 7월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포지셔닝을 해놨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7월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을 때도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였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전체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새로운 돈이나 패시브 자금이 아닌 액티브하게 의견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비중이 전보다는 조금 더 줄어 있을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뉴스에 대해서 전보다는 조금은 더 둔감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이 하나의 이 데이터에서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 8월 달의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지난 1년간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을 왼쪽 차트에서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매출과 이익의 추정치가 지금 노란 선으로 지금 차트의 바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 더 높게 실제 발표된 부분들의 차트가 4분기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의 의견을 8월 달에 조금 생겼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가 너무나 오래 길게 왔기 때문에 아직도 긍정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담겨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들을 보시면 이 작은 숫자들 하나하나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 차트에서 보여드릴 때 매출이 중요하지 이익은 안 중요하진 않지만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숫자들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은 날짜와 예측치고요. 빨간색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발표가 됐을 때와 파란색은 그거보다 덜 안 좋은 발표치가 나왔을 때를 적어 놓은 건데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보시면 매출은 대부분 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엔비디아는 수년째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숫자의 주당 이익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간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숫자가 안 좋아요.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아닌 분들도 꽤 계신 거예요. 엔비디아는 당연히 매출도 좋고 숫자도 좋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엔비디아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매출이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시장이 7월부터 변동성이 커졌고 7월부터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변동폭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에서 고점을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의 괜찮은 숫자를 냈는데 만약에 고점 트라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전보다 엔비디아가 힘이 약해졌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이익에 대한 숫자들은 안 보고 있다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고려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엔비디아를 조금 더 타이트한 기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익의 차원에서도 양쪽 다 신경을 나는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과거의 데이터와 지금의 데이터를 둘 다 보겠죠. 그러면서 생각만큼 그래 이익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조심스러워진 생각을 이러한 것을 증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람들은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좋은 증거를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데 활용합니다. 반면에 이제 뭔가 상황이 달라지면 그 상황이 달라지기 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바뀐 생각의 근거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사람들의 생각 구조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투자할 때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세콰이어 캐피탈은 굉장히 뛰어난 금융회사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고 여러분들의 이제 수장이지만 그 전에 기관 투자자를 오래 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양아치 소리 듣는 사람이 있고 장사꾼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성향들과 평가들이 나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좋은 레퓨테이션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AI 버블에 대한 경고를 내는 리포트를 최근에 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언급은 했는데 그 내용까지 사람들이 자세히 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언급한 것은 알고 있는데 뭘 가지고 언급했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아직도 이런 경고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엔비디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일 겁니다. 좋은 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AI는 버블은 아니지만 AI가 쏠려는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쏠림이라는 근거도 이런 현상을 가지고 저는 반영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할 만한 여러 가지 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의 AI 관련된 그 손익분기점은 매출액 6천억 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GPU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투자 의견들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실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쪽이 아닌 다른 목소리를 항상 주의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쪽의 애널리스트들의 여러 목소리를 보시면 최근에 하이증권에서 이름을 IM증권으로 바꾼 회사의 IT 담당 애널리스트 분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아무도 안 듣는 거죠. 부분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모든 애널리스트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 그 힘든 얘기를 할 때 준비를 더 많이 해서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당연히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사람들의 반론이 나올 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면밀하고 중요한 내용을 찾은 거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찾아지는 경우들이 그냥 좋은 방향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우리 투자자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GPU에 대한 재고 증가라는 부분들을 아직 투자자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이 리포트와 그러한 조심스러운 의견에는 이제 슬슬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 나오는 신제품 비백칩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 대비 25%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성능은 2.5배가 좋아요. 자, 그러면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사용할 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엔비디아가 나중에 가져가야 될 매출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물론 전체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추정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 그거 떨어지는 것보다 계속 더 커지는 부분이 더 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와 데이터와 상황을 확인은 해가면서 그런 논리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AI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엔비디아는 대단한 회사지만 투기 열풍도 언제나 존재하는 현상. 우리가 이러한 펀더멘탈 부분만이 주가의 전체를 차지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 전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펀더멘탈은 전체의 30-4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유동성과 센티멘트가 차지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 센티멘트에서 작용하는 부분이 주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변동이 크게 없다 하더라도 이 주가에는 영향을 크게 주는 팩터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애널리스트는 그 부분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AGI 범용 인공지능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멀티모달이라는 기능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간과 유사하게 어떠한 새로운 의사결정이나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레벨을 말하는 거죠. 이게 마치 금방 도래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지만 AI 전문가들한테서는 그런 의견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AGI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
그게 마케팅적으로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은 AGI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쪽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조심스러움이 제 귀에는 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뉴스들을 보시면 이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도 제 귀에는 약간 귀담아 들리는 그러한 기사들이나 내용들이 계속 저한테는 들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에서 검색 AI를 이제 접목해서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검색 키워드대로 그거를 분석해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러한 방식을 에너지나 그 논리값이 사용되는 것을 쿼리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면 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 쿼리 비용이 10배 이상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에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AI 기능으로 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 밑에 과거의 방식으로 링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이 지금 현재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매년 60억 달러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엔비디아한테는 상관이 없겠지만 엔비디아의 고객인 수요자한테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부분은 전체 두 회사를 합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올해 전력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좋았던 것처럼 그 부분이 관련된 AI 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반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데이터 센터 전력량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비중의 전기료의 1.5%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1, 2년 안에 3%까지 증가한다는 부분. 이건 굉장히 큰 또 비용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무언가 산업이 발전할 때는 산업이 발전할 때 그 업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급증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예가 조선업종이 2007년, 8년 그때 호황을 겪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뽑혔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됐다가 그 현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도시가 막 유령 도시화되고 이런 정도의 큰 변동들이 발생했었던 때를 가장 인상적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AI 관련된 기업들은 뭐 M&A를 서로 간에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들에서 추가로 투자를 받거나 돈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1, 2년 전에도 발생을 했고 최근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 동시에 들리는 뉴스가 관련된 인원이 퇴임해서 안 돌아온다. 전체 인원 규모를 줄인다. 라는 그러한 뉴스들이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호황이고 계속 확장되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데를 가고 하면서 전체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가 더 저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AI 관련된 부분에서의 인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그쪽에서도 이제 코스트가 이슈화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슈가 관련 계신 분들한테는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I 기업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상에 굉장히 변화가 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 중에 새롭게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부분을 그냥 좋은 쪽으로 평가할 때 그럴 때 버블이 생기는데 지금 그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비용은 확실하게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확실하게 들어간 비용이 확실한 매출로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은 확실한데 나올 매출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섞여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좋은 쪽으로 계속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이 불확실한 부분도 확실성 있게 플러스 값으로 그 부분을 넣으려고 하는 성향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의 검토가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검토는 최소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정말로 새롭게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없던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그 얘기 하잖아요. 여성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변동이 많아서 도대체 파악할 수 없어서 나 오늘 어디 달라진 거 없어? 라고 하면 우리는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저는 요즘은 여성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전체가 다 너무 변화가 큰 상태의 세상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어린이, 노인 구분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생각하는 데의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체성을 찾기도 어렵고 무언가를 알아내기도 어렵고 하는 그러한 난감함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난감함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다양한 변수를 넣고 정리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는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 엔비디아 차트 1년 차트 정도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최근에 6월 정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시장 밑에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려져 있는 게 이게 지금 S&P 차트입니다. 엔비디아가 원체 성과가 좋기 때문에 거의 잘 보이지도 않죠. S&P도 지금 역사적 고점인데. 자, 근데 S&P보다 떨어질 때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고 올라갈 때는 엄청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바로 완전 자산이었죠. 떨어질 때 더 안전하고 올라갈 때는 완전히 뛰어나고 퍼펙트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 6월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자, 6월 이후에는 시장보다도 먼저 조정에 대한 조정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변동성의 증가가 나타나기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는 했지만 상하향 변동성이 양쪽이 다 증가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더 판단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는 기계들과 같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리즘의 트레이딩에는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그 트랙 레코드의 그러한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에는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큰 거죠. 이 구간의 변동성이 많이 다르게 개선돼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만큼 더 난이도가 커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다른 주식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참 여름이 더워서 코카콜라를 많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커진 이후 시점부터를 보시면 엔비디아보다도 코카콜라의 주가가 안정성과 수익률 측면에서 둘 다 높습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가 러셀이라는 것 2000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의 주목이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부터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러한 변수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이러한 움직임들은 먼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코카콜라와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놓은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요. 전체 그 자산 가치가 주가에서 얼마의 몇 배를 차지하느냐, 그다음에 이익으로 봤을 때 향후에 어떻게 얼마나 비싸느냐는 P나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거 누가 비교했어요? 엔비디아랑 다른 주식을 이런 거 비교하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들었죠. 하지만 지금의 이러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누군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이런 움직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보다 다른 투자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도 일정 부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러셀과 말씀드렸던 S&P와 나스닥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세 차트를 같이 그려놓은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러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이 부분은 선거와 관련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급락했던 부분은 그 부분의 가능성의 줄어듦을 또 반영을 했던 것이고 금리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멘트나 이런 부분을 반영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최근 다시 러셀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파월이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했었던 그러한 금리 정책의 변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는 각도를 거의 90도 가까운 각도로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이벤트에 대한 부분으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죠. 이 효과가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 최근의 각도는 조금 더 완만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완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의 지속 가능한 포지션의 가능성들을 느끼는 자금들이 천천히 그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들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보다는 앞의 상황보다는 이러한 가격 흐름의 지속 가능성은 전보다는 더 커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금들이 꾸준히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위쪽에 자금들은 나스닥보다는 다른 부분을 선호하면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의 지난 고점보다 S&P의 고점보다 훨씬 두 고점을 동시에 비교했을 때는 저점까지 만약에 같이 고려한다라고 하면 나스닥의 회복폭이 다른 지수의 회복폭보다 약합니다. 이 약한 부분들이 기존의 로직이 테크를 중심으로 한 AI를 중심으로 한 그 로직의 강도가 여전히 강하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비슷하게 혹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기존 로직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시장의 강도가 더 세지는 부분들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빅텍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러셀이나 이런 금리를 인하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선호도로 내부에서의 교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특히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의 성과와 자기의 직업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되는 게 맞아 틀려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어느 정도 바꿔놔. 그리고 나서 그게 맞으면 그 다음 추가적으로 더해. 라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첫 번째 30% 정도의 비중은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 매매가 지금은 진행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예측도 어렵지만 그 안에서의 비율 변동이라는 게 테크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를 지수 차트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두 부분이 이번 엔비디아의 실제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 논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맞았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틀렸다면 혹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틀렸다면 틀린 상황에서의 그 불리함을 어떻게 다시 인정하고 또 다른 전략으로 그 틀림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변수들에 대한 생각들을 실적 발표가 실제로 나오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과 다시 이 전술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술 차원에서 민첩하게 움직이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잘 대응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술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